네, 그 전공수학 쌤이나 이번 그 여름방학 시즌은 그 이번이 한 5주차. 저희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각자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사전에 공지는 말씀드렸죠. 일단 그 두 가지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선형대수 공부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니까 선형대수를 왜 공부하냐? 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수정대수 공부해야 하냐? 그 두 번째 질문인데 이거 관련돼서 얘기 좀 듣고 싶거든요. 어차피 그 저희가 스터디는 자체가 지금 수영대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상현 씨부터 조금 얘기해 주실까요? 여러 암호들이 살짝 선형대수 기반으로 네.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선형대수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제가 질문 이렇게 드려볼게요. 암호에 왜 선형대수를 갖다 쓰죠? 그거는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암호들 네. 보다 보면 다 선형대수 기반이어가지고 왜 선형대수가 기본이 될까요? 그러면 암호로 하는데. 그럼 애초에 질문을 이렇게 해볼게요. 선형대수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선형대수를 한다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한 대답해 줘서 뭐 어떤 근사한 대답 보는 건 아니고. 여러 차원으로 해석해서 연산을 한다. 이제 그럼 선형대사를 한다는 건 뭘 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본다면? 행렬 연산을 보통 네. 하죠. 매트릭스를 곱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매트릭스가 뭔가요? 매트릭스가 뭔가요? 그, 뭐, 매트릭스가 뭔지는 제가 지난 시간에 저하고 건우 씨가 그냥 1대1로 그냥 디스커션 네, 나눴었는데, 어, 기본적으로 그냥 답변 드리자면, 선형 변화,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단순히 매트릭스로 쓸 수 있을 뿐이고 그 이 월 자체는 기본적으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요. 애초에 매트릭스 자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 거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럼 뭔가요? 저희 이거 같이 했었거든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뭔가요? 그 여기도 선형 단어 있는데 특성을 가진 선형 특성이란 게 뭔가요? 그 t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할 때 네. ta 플러스 tb가 ta 플러스 b와 같으면 T 그 안에 있는 게 네. 네, 뭘로 할래요? 그 a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과 b를 트랜스포메이션 한 것을 더한 것과 어, 서로 더하고 밖에서 음, 어, 이렇게 쓸게요. 네. V랑 U는 대충 벡터 스페이스 공간 안에 있다고 하고, A, B는 스칼라 값 아무나라고 했을 때, AT, V 더하기 B, 이런 게 리니얼리티 또는 선형 특성이라고 부르죠. 네.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게 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리니얼리티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래서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등으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죠? 계산을 살짝 보존하면서 네. 변환하는 역할. 뭘 보존하는 거죠, 정확히? 보내기 전의 연산은 여기 안쪽 연산이잖아. T의 안쪽 연산. 네. 현재 T 자체가
V에서 어 W 가는 거로 했을 때 현재 안쪽에 있는 게 요 연산인데 요 연산이 어떤 연산들이 있어요? 그 스칼라 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덧셈. 스칼라 값과 덧셈을 갖고 있는 구조가 뭐죠?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죠. 네, 다른 분들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벡터 스페이스인데 보내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벡터 스페이스 연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보낸 후에 값들도 역시 얘네들도 벡터가 될 거고 이 벡터들 간의 어떤 스칼라 곱과 덧셈도 똑같길 원한다는 것은 이것을 다르게 보면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보존해 주는 연산들이 그것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행렬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왜 암호에서 쓰는 거냐? 그럼 저희가 뭔가 어떤 암호 같은 거 이제 여러 암호 같은 것들이 사용돼서 이론 기반으로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암호 연산하는데 벡터 공간 구조를 보존해 준다는 뜻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말들을 합쳐보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암호에서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보존해 준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암호에서 선형 변환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암호에서 벡터 스페이스는 뭐예요, 그러면? 암호에서 말하는 어쨌든 선형 대수를 한다는 것은 벡터 공간에서의 연산을 말하는 건데 네, 그쵸. 그럼 그 암호에는 벡터 공간이 뭐가 있나요? 암호에서 쓰는 벡터 공간. 갈로아 필드가 보통, 알로하 네. 필드를 어 조금 대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대중적으로 갈로하 필드라고 하면 외계어청 들을 테니까 뭐를 갈로하 필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는 갈로하 필드의 원수로서 그 대상은 뭔가요? 대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용어로 다항식. 어 조금 더 CS적으로 좀 가봅시다. 다항식을 정확히 뭐에 매핑해 주는 거죠, 그게? 비트. 네, 비트. 0101만 있는 놈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0101만 있어도 저희가 삽입 연산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냥의 필드 또는 채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n비트라는 것은 요노, 0, 1에 n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n 차원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기본 저희가 암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크립션 이전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그래서 생각하냐면 인코드라는 개념들을 보통은 생각을 해요. 인코드라는 것은 어떤 데이터 길이 0101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럼 저희가 암호화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이거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다른 010101 공간으로 바뀐 거잖아요. 애초에 벡터 공간 구조에서 벡터 공간 구조로 가는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비트 변환이라는 건 비트가 막 바뀌는 것 자체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비트를 쓰는 게 아무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그 저희 암호 측에서 마찬가지로 여러 비트 변환 자체가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 구조를 내에서 하는 연산들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행렬을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비트 스트링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 구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비트의 변환 자체 중에 우리가 어떤 키라는 개념을 통해서 조금 그런 어떤 개념을 고도화하는 것도 이제 크립토그래피를 하는 것이고 혹시 어떤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어쨌든 비트 스트링 자체가 하나의 벡터 구조를 갖는 벡터 공간 구조를 갖고 그것들의 어떤 비트 변환 자체가 하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물론 그 리니어티라는 성질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어떤 그런 남들이 모르는 정보로서 어떤 데이터를
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비트 스트링이 바뀌는 거 있을 뿐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선형 변환의 내용으로서 매트리스 같고 뭔가 암호화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트리스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쨌든 비트를 바꿔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행렬로 써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그런 이유들이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암호에서 왜 선정돼서 쓰냐? 비트 스트링이 벡터 공용구조를 갖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 이제 성현 씨께서 이제 본인은 왜 선정돼서 공부하냐라는 면에서 암호학을 좀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건우 씨는 지금 서정대수를 지금 왜 공부하고 있나요? 물론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오는 이유는 있을 거잖아요.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네. 나무에 많이 쓰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타겟은 무조건 일단 암호에 쓰이기 때문인 게 강한 건가요? 네. 네. 그리고 뭐 아까 그 서영 씨에게 어떤 답변들이 여러 가지를 됐었는데 건우 씨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와닿나요? 아니면 아직도 뭔가 애매한 지점들이 좀 있나요? 좀 어떤가요? 많이 와닿았어요. 음, 아까 그 서영 씨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건우 씨는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떠신가요? 그런 어떤 질문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암호라는데 서영대수를 왜 해야 되냐? 물론 배울 때는 서영대수 배워서 하긴 해요. 근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뭔가 대답해 줄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암호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우상 씨 얘기 좀 들어볼까요? 우상 씨는 왜 서영대수 왜 공부 안 해요? 순하게 계산을 하기 위한 욕구가 있어가지고 저게 어떤 계산을 말하는 거죠? 공학이나 물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선형적인 걸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네. 비선형적인 것들 이렇게 적당한 범위 내에서 선형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그 선형대수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네, 그건 맞죠. 기본적으로 많은 공학 사이트에서 쓰는 것들도 있고 결국에 많은 공학 사이드 응용 쪽은 그 결국엔 미적분학이랑 그 칼큘러스랑 리니어 알지브라가 다 그 계산 위주로 돌아가는데 그게 약간 어 공학 사이트에 잘 맞더라 정도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계산의 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다들 뭐 네, 일단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와서 서영대수 왜 공부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서영대수 알아서 여러분 뭐 할 거예요? 물론 그 약간 쉽게 대답하는 방법은 제가 쓰는 사이드에서 유용하게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그 서영대수 연산은 하는 것도 왜 중요할까요? 서영대수라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이건 그 약간 답변의 자유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다라는 부분은 없긴 한데 서양대사는 그럼 어디서 튀어나오는 걸까요? 갑자기 암호를 하다가 튀어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하다가 튀어나왔을까요? 물론 뭐 연립방정식이다 했을 때뭐 그런 것도 다 맞긴 한데 저는 미적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적분.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대학교 1학 아니 대학교 1학년 이제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 1학년 초반까지 배우는 게 요놈에 대한 미분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행렬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생기진 않는데 얘가 이제 차원을 올릴수록 그 사형태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신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코드 매치가 올려버리면 얘는 벡터 밸류드 펑션이 되고 얘는 정확히 어떤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되면 그냥 공간상에서의 한 붓 그리기. 그러니까 시간의 그 시간 변화에 따라서 공간상에서의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 보통 이런 것을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 쪽 올려버리면 얘는 뭐가 등장이 되냐면 편미분해라는 게 나와요. 편미분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상대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학 1학년 때 배웠던 어떤 매트리스를 기본적으로 처음 봤던 매트리스가 이런 매트리스 봤었을 거예요. I, J, K 해서 여기 값들을 있어가지고 I 번째는 이거, J 번째는 요거, K 번째는 요거 해서 대충 여러분들 행렬 계산들을 해왔단 말이죠. 어떤 그 다변수를 해당하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적분하면서 나오는 대상들이고 최종적으로는 벡터 필드라는 놈에 대한 미적분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적분 미적분을 하면서 상대수 개념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양대수랑 어떤 미적분을 통해서 많은 계산들의 이점을 통해서 어떤 뭐 공학 사이드에서 잘 쓸 수 있는 거고 약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 수학적인 어떤 퀄리티를 올리는 것은 그 어떤 이상한 외계어 알고 그런 것보다 나중에 미적분에 대한 퀄리티랑 선형대 수학에 대한 퀄리티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퀄리티란 말은 이게 진도 내가 뭔가 지식을 더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걸 할 줄 아냐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홈워크를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도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로 그 행렬 뭐 그 서양 행렬이 선형변화이다 그 뭐 지식으로 그냥 대충 뭐 정의 그 어떤 뭐랄까 어 음, 여기 적혀 있는 어떤 이런 팬션 용어로 대충 그렇구나 하고 알고 넘어가면 뭐예요? 네, 구체적으로 행렬을 볼 때 그래서 선형 변환으로서 다시 볼 수 없으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반대로 선형 변환을 봤을 때 이것을 행렬로 쓸 수 없다면 이거 알아서 뭐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좀 트레이닝하고자 제가 문제들을 좀 준비해 와 봤고 약간 이 이야기 지금 오늘은 조금 짧게 끝나긴 할 건데 어 그래서 그 과제 소개해드리고 그다음 그 과제를 다음 주 네, 그 다 못 풀어와도 괜찮아요. 그 본인이 이제 풀어올 수 있는 만큼 풀어보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할 줄 아나를 좀 볼 거예요. 그리고 과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뭔가 이 스터디를 하면서 뭐 배워나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그렇게 조금 이거는 제가 조금 강제적으로 조금 숙제를 좀 드리고자 해서 일단 내 숙제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거 뭐 개념적으로 알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걸 구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 일단 네, 그 오늘의 이번 주 주된 주제고요. 그래서 숙제를 드립니다. 원래는 그 생각 없었는데 아, 드리는 게 일단 저는 맞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렇고 그 지난 시간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근데 아쉽게도 한 명밖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이번 주 다시 복귀할 거예요. 어, 건우 씨는 저한테 그래도 한 번은 배웠으니까 그 복귀할 수 있는지 잠깐 보자면 어, 우상 씨나 상현 씨가 그냥 아무 행렬이나 줄래요? 진짜 아무 행렬이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수 정도로 생각을 합시다. 실수 행렬들. 뭐 어, 4x2도 괜찮고 그러면 2x4도 괜찮고. 투바이트에서 대각선 네. 1이고 나오죠. 0인. 잠깐만 다시. 아, 투바이트에서 1, 0, 0, 1. 어, 정방 행렬은 빼, 빼고 약간 숫자는 차원을 좀 다르게 해서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정사각형이 안 되게. 뭐2 곱하기 3으로 그냥 1, 2, 3, 4으로 넣을게. 2 곱하기 3 행렬에서 숫자는 상현 씨가 불러주시겠어요? 사이즈는 우상씨 정했고 상현 씨가 그냥 숫자 2 곱하기 3짜리 그냥 순서대로 아무거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012345. 어, 너무 대충인데? 아, 그냥, 네, 너무 대충인데 그냥 대충 아무 숫자나 계속 얘기해 보시겠어요? 1, 그러니까, 네, 그냥 네. 10 이하로 그냥 합시다. 네, 그러면 0, 0, 7, 옆으로 갈까요? 밑으로 갈까요? 아무 데나 나요. 0, 7, 3, 자, 아무 데나 쓸게요. 3, 네, 5, 5, 1, 1, 1. 1. 건우 씨 혹시 이거 어떤 선형 변화인가요? 혹시 기억나나요? 이거를 저희가 행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지난번에 했었던 얘기는 그냥 행렬, 그러니까 선형 변환이 곧 매트릭스고 매트릭스가 곧 그 선형 변환이다라는 것을 되게 그냥 나이브하게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는지 정도만 봤었거든요. 이번에 그 지난번에는 선형 변환대로 매트릭스를 컨스트럭션 했던 거라면 이번엔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행렬이 있어요. 그건 다 반대로 이제 그 다시 선형 변환으로서 복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선형 변환이죠? 3차원을 네. 2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3차원을 2차원을 변화시키는데 구체적으로 매핑으로 줄 수 있냐? 가령 예를 들면 t 땡땡 했을 때 여기 동그라미를 채울 수 있냐가 제 질문이에요. 약간 R,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스탠다드 기저 기준으로 합시다. 네, R3에서 R2로 가고 R2 가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를 거꾸로 가보자면 얘는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적히는 건가요? R3에서 R2로 가는 건데. 음, 거꾸로 가보자면 여기에 그 도메인에 그 스탠다드 그러니까 기저가 몇 개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그냥 아무나 대답해 주면 됩니다. 기저 몇 개 있어요? 3개. 세 개는 저희가 스탠다드 베이스 기준으로 잡을 때 100, 010, 011 잡는데 얘네들을 다 보냈을 때 이 사정 변환,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가 주는 변화는 각각 어떤 거예요? 어디로 가죠? 건우 씨 혹시 이거 아시겠나요? 각각? 어, 1행부터 0, 1, 1이요. 여기 아, 2차원이잖아요. 아, 뭐 1, 괜찮아요. 네네. 그 천천히 기억하면서 하면 되거든요. 네. 2, 1은 네. 0, 7이요. 07, T2는 1,5요. 1,5, 그다음에 T3는 1,3이요. 1,3,
그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형 변환이, 예를 들면 T, R3에서 R2로 가는 놈을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각각의 기저들을 생각을 해죠,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가령 여기서는 E1, E2, E3, 여기는 E1, E2. 물론 여기 이 E1이랑 이 E1은 다른 E1이긴 합니다. 왜냐면 2차원에서 E1이랑 그 3차원 E1은 다른 거니까 약간 그 정도는 그냥 대충 그냥 센스 있게 좀 넘어가고, 그럼 각각의 저희가 T21, T22, T23를 봤을 때 얘가 0,7로 간다는 것은 0 더하기 2원 더하기 0, 2, 2. 이러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베이시스를 A1, A2라고 적을게요. 스탠다드 베이시스 이렇게 적어주면 얘는 보낸 후의 놈이니까 즉 기본의 베이시스를 A1, A2로 봐줘야 되니까 0 곱하기 A1 더하기 7 곱하기 A2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각각 1, 5, 그 다음에 1, 3이니까 얘도 A1, A2로 적어주면 각각 1, 5, 1, 3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는 얘 갖고 이러한 이거 어떤 선형 변환이 돼요. 선형 변환은 매트리스 적어주는 방식은 음, 이렇게 적어볼게요. T를 V에서 W로 가는데 저 V가 R3이고 W가 R2인 경우인데 그럼 R3의 베이시스를 E1, E2, E3로 모아주고 그 다음에 W의 베이시스를 A1, A2라고 기본 다 스탠다드 베이시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T를 행렬로 적는다는 것은 베이시스 V, 베이스 W 이런 식으로 적는데 얘는 어떻게 적히냐면 그 보냈을 때 놈은 열벡터로서 이렇게 옆으로 쫘르륵 나열해 주거든요. 그럼 여기 옆으로 펼쳐진 것은 열의 개수예요, 행의 개수예요? 이거 간혹 헷갈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열의 개수예요, 행의 개수예요? 요거 열의 개수예요, 행의 개수예요? 제 목소리 들리죠? 열의 개수. 가 몇 개예요? 세 개. 이게 세 개 칼럼들이 있는데 칼럼 벡터들이 있는데 이 3이라는 게 정확히 뭘 지칭하는 거죠? 도메인의 디멘전. 그리고 각각의 보냈을 때 놈들은 R2의 원소여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좌표값 두 개로 적힐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적어주는데 얘를 풀로 적게 되면 각각 여기서 이제 0,7였으니까 0, 7, 1, 5, 그 다음에 1, 3 이렇게 적히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2x3 매트릭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읽을 때는 이쪽을 읽다 보니까 여기가 두 개인데 여기가 두 개가 된다는 것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코도메인 쪽에 디멘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열 벡터 나열하고 그 다음에 위아래 다 펼쳐지는 꼴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정리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도 표기하기도 하는데 n by n 매트리스를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둘 다 쓰긴 하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거는 자유도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랬을 때 얘에 대응되는 어떤 매트릭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얘기는 이거에 대응되는 선형 변환인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 변환이 있다. 곧 매트릭스 이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곧 매트릭스다. 라는 얘기인 거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행렬을 컨스트럭션하는 방법이 이런 방식으로 동작이 되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봤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조금 약간 덜 친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저렇게 동작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어 그래서 그냥 숙제를 해보시면서 느끼시라고 좀 숙제를 준비했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렉처 노트 쪽에 있습니다. 기본 디스코드 렉처 노트 쪽에 있고 숙제는 다음과 같아요. 기본적으로 행렬을 컨스트럭션하는 방법은 여기 1페이지에 그냥 컴팩트하게 적어놨고요. 이러한 선형 변환이 있을 때 행렬로 왜 이렇게 적히는지가 지금 적혀져 있는 거고 총 6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다 풀라고 하면 여러분들 도망갈 것 같아가지고 한 2, 3주? 이거 숙제 좀 같이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커널이니 이미지라는 좀 대수적인 얘기로 넘어가는 흐름으로 좀 넘어가고자 해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봤을 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해주세요. 1번 문제 2x2 행렬이 주어져 있어요. 그때 그냥 계산하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답을 어떻게 쓰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형 변환을 컨스트럭션 해봐라.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베이시스 갖고 행렬 자체를 컨스트럭션 된, 그러니까 이런 선형 변환에서 각각의 놈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런 매트리스가 잘 나오는지 확인해보라는 문제인 거고, 어, 질문 있으시면 중간에 멈춰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 제가 좀 더 불친절하게 줬어요. 이번엔 그냥 조금 행렬 아닌 뭐 이상 식으로 줬거든요. 행렬 찾으세요. 이거 갖고. 기본적으로, 음, 표기 자체는 제가 이거를 이제 약간 캘리그래피체로 2로 한 다음에 이 2로 적은 것은 뭐로 매는 거냐면 1,0, 0,1 이 차원에서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의미하고 만약에 이 3면 뭐겠어요? 100, 010, 001 3천 공간 그러니까 R3에서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형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구체적으로 식으로서 주어져 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매트릭스를 직접 컨스트럭션 해봐라. 찾아라. 그 문제고요. 세 번째, 조금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이번엔 벡터 스페이스를 두 개를 좀 다르게 줬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R2인데 제가 일부러 조금 꼬아서 스탠다드 베이스로 주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뭐냐? 2차 방정식을 모은 거예요. 얘네들을 모았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이시스를 약간, 저렇게 줄 수 있나? 약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이런 두 개의 변환을 이런 식으로 준다고 했을 때, 이걸 계산하라. 왜냐면 V 자체가 다항식이기 때문에 다항식을 넣었을 때, R2의 값이 나오는 현재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고민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3번은 별표를 해둔 게 조금 난이도 있어서 별표를 해두는 거예요. 중요하다고는 이게 조금 이게 좀 풀어봐야지 감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 있어서 별을 좀 드리겠습니다. 4번 음, 벡터 스페이스 자체를 매트릭스의 모임으로 줬는데 혹시 이 말이 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벡터 스페이스를 R2로 주는 거하고 지금 벡터 스페이스를 R 이게 정확히 2x2 매트릭스를 모은 거잖아요. 이거의 벡터 공간이라는 건 뭐 괜찮겠다 싶은데 이거는 괜찮으세요? 매트릭스들의 모임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라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씨 괜찮나요? 네. 건우씨 괜찮나요? 네. 우상씨 괜찮나요? 네, 그럼 다들 이 정도는 괜찮은 걸로 하고 5번 문제는 벡터 스페이스 두 개를 전부 다 하나는 3차 방정식들의 모임 또 하나는 2차 방정식들의 모임을 줬어요. 그 다음에 t를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미분과 그러니까 데리베이티브하고 이벨루에이션이 결합된 형태를 줬는데 이건 또 뭐지? 그래서 그냥 또 매트리스 찾으라니까 뭐 앞에서 조금 찾아봤다고 하면 찾아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에 4차원인 것은 지금 V 자체가 베이시스 4개잖아요. 베이시스 개수에 따라서 저희가 벡터 공간의 분류가 된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이 V는 기본적으로 R4랑 이제 동형인 놈일 거고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6번인데 뭐냐면 제가 그냥 주저주저 써서 하는데 별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매트릭스를 하나 가져와 주세요. 빌드가 굳이 뭐 복소수여도 되고 실수여도 되고 그냥 빌드이기만 그러니까 사칙 형성을 잘 되는 구조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엘리멘트들을 갖는 벡터 공간 그러니까 어쨌든 행렬을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 맥락에서 찾아도 돼요. 뭐 아무 쪽에서 쓰는 행렬 갖고 와도 되고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좀 공부해보고 싶다 싶은 맥락에서 있는 그 행렬을 가져와 주시고 그것을 가져온 이유도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형 변환으로서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그러니까 행렬을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선형 변환도 같이 적어봐요. 그 다음에 뭘 해보냐면 그러면 V에서 원산 하나를 뽑아요. 그러고 TV 그냥 진짜 계산해 보는 거 하나랑 그럼 제가 아직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커널, 이미지, 랭커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까지 여러분들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어디선가 들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라 라는 게 마지막 문제가 됐습니다. 6번이 제일 어렵다고 한 것은 여러분들이 골라야 돼요. 근데 적당히 제가 봤을 때 빠꾸 할 수도 있어요. 6번은 그러니까 이거 다른 행위 찾아봐라. 빠꾸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부러 쉬운
행렬 가져오시지 마시고 제가 적당히 이 행렬을 분석해볼 만하다. 물론 제가 뭐 이유 없이 그런 빠꾸하지 않을 거예요. 근거를 제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6번은 빠꾸먹기 쉽다라는 점에서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6문제를 제가 3주까지는 좀 그렇고 한 2주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다들 괜찮으신가요? 어떻게 네. 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숙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인지 아니면 그 매트리스 진짜 어떻게 컨스트럭션 하는지를 조금 더 여러분들 해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결국. 제가 뭐 계속 떠들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거 보고 그거 갖고 디스커션 나누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는 그래서 발표 안에 발표를 시킬 수도 있어요. 이거 레코드가 남는 형태로. 근데 뭐 그거는 그냥 본인이 한 거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뭐 다음 시간부터는 뭐 화면 공유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준비해 줄 수 있으면 준비해 주면 좋고요. 그래서 그 뭐 PPT를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본인 풀어보고 풀어본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그거 갖고 디스커션하고 그렇게 좀 한 2, 3주 동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좀 대수 쪽 얘기를 좀 같이 할까 합니다. 홈워크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없으신가요? 그럼 없으시면 제가 홈워크 얘기도 다 드렸고 했으니까 일단 레코더는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